네, 여러분들과 함께 시황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글로벌 시황,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볼게요. 좀 화면을 약간 크게 할까?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4.31%, 어제는 급등하다가 S&P 500이 마이너스 3.46, 다우가 마이너스 2.50. 그래도 다우는 뭐 덜 빠졌다. 너셀이 마이너스 4.27. 그러니까 어제 상승한 거 대비 한 반 정도는 빠진 것 같긴 하네요. 유럽 증시는 미리 마감이 됐기 때문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톡스 600이 13.70 상승해줬고, 네,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어요. 유럽 증시는. 아시아 증시도 상승했죠. 특히 니케이 지수가 크게 상승해줬고요. 니프티 인도 쪽인데 뭐 인도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장 마감하면서 미국 증시가 출렁출렁거려가지고 우선 뭐 미국 증시가 왜 출렁거렸는지 자료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블로그에다 올려드렸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과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공유하고 하려고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블로그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로그에 있는 자료가 저야 뭐 이제 방송하는 거니까 좀 가독성을 높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건 마감 시황이고 이건 투자 전략이고 미국 시황 종합. 이거 시황 종합이 아니라 미국 마감 시황. 우선 미국 마감 시황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마이너스 4.31% 하락했고요. 네, 하락 배경. 네, 2025년 4월 10일 기준 발표된 무역 정책 변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쏘리. 쏘리.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으나 이건 뭐 어제 발표했죠. 중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 제품에 대해 누적 관세율 145% 부과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게 핵심은 이것 때문에 이제 빠진 거죠. 네, 핵심 쟁점은 일부 국가만 유예이며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는 유지 또는 강화된 점이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습니다. 네, 애플이 마이너스 4.2 이렇게 볼까요? 하면은 우선은 오늘 하락 종목 개수가 2,555개, 상승 종목 개수가 어제하고 완전 정반대죠. 그리고 그 빅스 지수가 아직까지는 네, 이게 30포인트 위에서 놀고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큽니다. 심리 지수로 보게 되면은 어이구 어제 그래도 16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8로 떨어졌네요. 극도의 공포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마이너스 7.27%, 아마존이 마이너스 5.17%, 애플이 마이너스 4.24%,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2.34%,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91%, 구글이 마이너스 3.53%, 메타가 마이너스 6.74%, 일라일리가 마이너스 4.35%. 그래도 월마트는 좀 선방해주긴 했네요. 약간 소비재 쪽이 선방해준 건 있네요. 네, 그래서 컨슈머 스테이플스, 네, 필수 소비재 쪽 0.2 하나 그래도 선방해서 상승해줬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뭐 증시가 조정받았으니까 방어 섹터가 나름대로 선방한 건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하락했죠. 그래서 세미컨덕터 반도체가 마이너스 6.66%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네.
아무래도 왜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했으니까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91% 하락했을까. 그리고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6.94% 하락했거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이전 캔들의 그 전적 가격 좀 깨고요. 지지 라인의 마지막 선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했던 부분이 미국 경제가 되게 위험해졌다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뭐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미국의 자산을 내던지고 있다, 패대기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패대기 친다, 패대기 친다. 미국이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달러 인덱스라고 한다면 달러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반대로 뭐가 올라갔을까요? 오늘 아무래도 뭐 증시가 좀 빠졌으니까는 안전자산 쪽이 올라갔겠죠. 그 안전자산은 뭐 대표적으로 뭐예요? 달러 아니면 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채권 이라든지. 근데 금 가격은 올라갔어요. 안전자산이니까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러면 달러도 안전자산이냐? 진짜 뭐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죠. 진짜 현금성 자산이죠. 더 어떻게 보면 금보다도 현물성 자산보다도 더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자산 자체가 위험 자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위험한 나라예요. 예, 지금 그렇게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긴 한데 뭐 그게 현실인 거 어쩌겠습니까? 그냥 미국은 그냥 위험한 나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위험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뭐 증시도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어제 갑자기 뭐 9%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오늘 또 4%대로 좀 빠졌다가 물론 뭐 기술적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올라간 자리에서 빠졌으니까 반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관점으로 뭐 하락했다 이렇게는 볼 수는 있어요. 뭐 그래서 뭐 너무 오늘 하락한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금 뭐 하락 인기형 캔들 정도 나와 준 거거든요. 나스닥에서 맞죠? 네, 나스닥에서 하락 인기형 십자형 캔들 나와줬어요. 그래도 뭐 십자형 캔들 나와줬으니까 나름대로 좀 밑꼬리 잡아주면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밑꼬리 잡아주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약간 그래도 선물지수 살짝 반등하네. 예, 그래도 좀 밑꼬리 잡아준 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들 자체가 하락 인기형 캔들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약세의 모양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면 뭐 약간 흐름은 좀 아시겠죠? 네, 마감 시장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이 마이너스 4.2, 테슬라가 마이너스 7.3, 엔비디아가 6%대 좀 빠지고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대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 관세 이슈의 영향이 직접적이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미국의 그 약간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좀 의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한국에 비해서도 약간 더 의존적인 부분이 있어요. 중국에.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비율을 145%인가요? 거기까지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기업에 타격을 주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리고 시장은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디스카운트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이거 아무래도 이제 관세를 통해 가지고 그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뭐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미래 가치를 판단했으니까 당연히 뭐 주가는 약세의 흐름으로 조정을 준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10% 관세로 임시 하향 조정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급락은 단기 급등에 대한 반작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약간 기술적 관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현재로 봤을 때는 뭐 기술적 관점의 영역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
나스닥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하락하다가 갑작스럽게 어제 뭐 관세 유예. 근데 그것도 솔직히 관세 유예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부과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유예 기간이 단지 10% 정도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10%조차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논리가 뭐냐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게 관세를 부과했던 그 논리 자체 있잖아요. 그 상호 관세라는 논리가 근거가 없죠. 근거야 뭐 그네들이 만든 근거이지 이게 뭐 국제 표준에 세계 무역 기구에 통용되는 그런 기준은 전혀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뭐 여기 상호 관세가 여기에 뭐 한국은 뭐 100%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우리는 한 50% 매길래 뭐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근거가 없는 관세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요번도 좀 이상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그냥 90일 유예라는 단어가 좀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근데 그 90일 유예 자체가 어떤 유예냐면은 아예 관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10%는 있어요. 근데 10% 근데 이런 건 있죠. 심리적으로 예전에는 뭐 20%대였는데 지금 10%니까는 그나마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인 거죠. 그냥 확 올려놨다가 낮춰버리면은 마치 그게 싸진 것 같지. 내가 뭔가 혜택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미국은 관세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0%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10%를 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관세 유예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엉터리죠, 뭐. 완전 이 상호관세도 엉터리인 거고,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없고. 그냥 본인들이 그냥 찍어내가지고, 뭐 AI 돌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요정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진짜, 아니, 진짜 너무, 너무, 뭐랄까? 너무 경제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 개념 자체가 무슨 경제도 공부 안 하나? 아예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그냥 뭐 10%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10%조차도 원래는 이것도 되게 높은 거예요. 10%가 뭐 작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 관세에서 뭐 1%, 2%만 올려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10% 올린다는 건데 이게 무슨 유예예요, 유예긴. 엉망진창이지. 그러니까는 이걸 혹시 착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조차도 경제에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관세율입니다. 엉터리고요. 논리적 근거도 없고요. 이게 만약에 논리적 근거라든지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경제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구나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수긍하겠죠. 시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게 되면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긴 하죠. 이거는 무슨 본인들 엿장선 마음이야. 이게 무슨 10%가 이게 뭐가 유예인데 엉터리. 엉터리 수요? 엉터리 수죠. 좀 창피한 수준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끼리 봤을 때 진짜 창피하다.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생각되니까 시장에서 곧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미국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는 계속 달러 자산이 던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달러 자산을 다 던져버려요 지금. 달러가 미국이 안전자산의 나라잖아요. 안전금융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미국 자산을 살려고 하잖아. 이제는 미국이 싫은 게 아니라 이거는 돈 내 영역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미국 자산을 보고 있는 거야. 달러 보세요. 달러 인덱스.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아메리카 퍼스트입니까? 이게 어떤 관점에서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뭐가 부강해지고 있는데? 아이고 참. 너무 거기다 또 오늘도 저기 그 CPI 지수 보셨잖아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렸잖아. CPI 지수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채권금리가 떨어져야 되잖아. 종가 기준을 가지고 그 채권금리가 지금도 치솟아 올라가고 있어요. 채권이 안전자산이잖아. 만약에 미국이 안전한 나라로 하면 채권을 더 사겠지. 그럼 채권금리가 떨어지겠지.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위험한 나라가 돼버렸어.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소리 높여서 강조해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미국을 바라볼 적에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고정관념, 경제는요 고정관념이나 영역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부분을 늘상 사람들은 원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내가 선입견을 좀 가지려고 하죠. 왜냐하면 어제 반복된 일도 오늘도 똑같이 하게 되면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 싫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 내가 어제 했던 패턴으로 오늘도 내가 새롭게 뭐 마주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분석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잖아. 그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계속 고민해야 되고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 내가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 봤을 때는 미국은 안전자산의 나라가 아니야. 위험자산이야. 아니 국제가격, 국제금리 올라가는 거 봐보세요. 이게 안전자산입니까? 그러니까는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경제기능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죠. 이건 솔직히 너무 너무 창피한 수준이에요. 진짜 이거는 어디 내보일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가려야 돼요. 빨리 가려가지고 숨어야 돼요. 이거는 창피스럽잖아. 그러니까 너무 창피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은 너무 창피스러운 거죠. 네, 여하튼간에 불확실성이 큰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145% 관세율은 봐봐 이것도 되게 웃기다. 이거조차도 웃기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중국에게 145% 관세 부과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145%를 관세를 부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수치조차도 내일이면 또 다른 수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 자산이란 것 자체는 확실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확실성이 있으면 내가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미국에다가 왜 투자를 못하는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트럼프 말 한마디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어제 확 올라갔다 오늘 빠졌다가. 그리고 그래서 투자 전문가분들의 의견입니다. 관세 유예는 도움이 되지만 불확실성을 낮추지는 못합니다. 요약하게 되면 관세 유예 자체는 단기 호재이나 중국에 대한 초고율 관세 유지로 인해 전체 시장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종 정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일부 완화? 이것도 웃겨요.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10%도. 이게 무슨 근거인데? 어떤 논리적 근거가 뭐가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왜 제가 이걸 계속 짚냐면은요. 10% 관세가 있는 거잖아요. 10% 관세가 있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단초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래도 뭐 예전에 한 20% 정도였는데 10% 정도로 됐으니까는 좀 나름대로 미래 가치에 대한 그 선반영이 된 거니까 나름대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건 있긴 있겠죠. 그런 건 있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 정도는 약간 있긴 있어도 왜냐면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있긴 있지. 있긴 있어도 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실 필요 있고요. 네, 일부 완화되었으나 근데 이 얘기는 저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좀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도 여기 이렇게 하락할 때 여기에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관세 20% 정도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미래 가치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 폭락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요번에는 10% 정도로 하니까는 좀 가치가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건 있죠. 근데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빠진 건 빠진 거잖아. 어차피 하락세는 하락세인 거잖아. 네,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급락했으며 오늘 이는 전일 급등에 대한 기술적 조정 성격도 있어요. 이런 성격도 있죠. 없는 건 아니죠. 네, 투자자들은 단기 호재보다 중장기적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책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이제 불확성이란 영역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뭐 큰 폭으로 뭐 14%인가 9%인가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갔잖아요. 어제 올라가면 뭐합니까? 단순하게 폭락했을 적에 내가 잡았을 적에 그분들만 수익을 내신 거지. 근데 그것도 뭐야? 일회성 수익인 거잖아요. 모두가 해피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럼 결국은 불확성이 지금 존재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불확성 자체가 금융시장에서는 되게 악재인 건데 결국은 악재인 상태인 거지 뭐. 그리고 또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린 게 종합시장도 올려드렸지. 어딨냐? 이거 미국 시황 종합. 이것도 다 올려드렸어요. 네, 요거는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4.31%. 그래서 불확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 전쟁 재점화 우려 증폭.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약간 수그러드는 부분이 있어요. 아예 뭐 예전처럼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는데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지. 불확실성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내 필수 소비재 쪽이 시장 내 유일하게 플러스된 섹터에 있다. 네, 반도체 섹터는 마이너스 6.66% 하락했고 다 하락했죠. 그나마 필수 소비재 아까 보신 것처럼 월마트하고 코카콜라는 좀 선방해 준 부분이 있죠. 월마트는 1.13% 많이 올라간 거 아니고 1.16. 근데 지금은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뭐 어제 엔비디아가 뭐 급등했어요. 이런 관점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데 어차피 엔장펑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빠지면 끝나는 건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본인의 감정의 영역인 것 뿐인 거지. 순간적인 영역인 거지. 주식을 뭐 감정을 하는 영역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수준 자체가 안 돼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 주식 하지 말아야죠. 지금은 어느 수준으로 여러분들하고 어떤 레벨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그렇잖아요. 이 대화도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끼리끼리 모이면 끼리끼리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수준에서. 근데 이게 지금은 이런 레벨로 이야기하면은 되게 수준 높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면 진짜 인생 조진다고 얘기해야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런 수준은 뭐 어제 뭐 급등했어요. 그거 좋아요, 나빠요. 예, 수준 이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그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애들의 인생이 너무 소중한 거잖아. 우리가 뭐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낭비야. 한심한 짓이야, 한심한 짓. 지금은 우리가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냐면은 최소 못해도 워렌 버핏 수준을 이야기돼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다. 지금은 가치 투자 관점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또 다시 또 어제 급등했을까 모멘텀 투자자분들 여러분들 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뭐 90% 이상이 모멘텀 투자자분들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어제 확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너무 좋아요. 이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럼 평생 그렇게 하실 거예요? 뭐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고. 근데 그게 좀 사람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쓰잘데없는 얘기고 뭐 인생 낭비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 여하튼간에 지금은 리밸런싱이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그런 방송도 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했죠?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어제 올라갔어도 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란 거죠. 습관은 못 버려요. 본인의 그 생각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들의 단어들이 모멘텀 투자의
내구조이기 때문에 그 단어는 생각과 단어는 안 바뀌어요. 바뀌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생존이에요. 생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 생존의 원리는 되게 중요한 원리죠. 왜? 제가 그 통계 자료도 올려드렸잖아요. 어차피 상승자일 때는 그래도 60% 정도 그냥 제가 높게 잡아드린 거예요. 이게 장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래도 그냥 평균적으로 좀 높게 잡아드린 건데 상승할 때는 60% 정도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시잖아요. 계좌 수익,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시는 건 아닌데 그냥 손해를 안 보시니까 60% 정도가 수익을 내시잖아요. 하락장일 때는 어떻게 되죠? 하락장일 때는 30%만 개인들이 수익을 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60%는 돈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아니 60%가 아니라 70%는 결국에는 돈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그래서 생존하신 분들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70%의 돈을 이 30%가 가져가요. 오히려. 이 생존하시는 이분들은 70%의 돈을 나눠 가져갑니다. 능력이 더 되시면 더 많이 가져가긴 하겠죠. 결국은 어차피 70%는 돈을 잃어요. 아무리 뭐 기분 좋아요. 뭐 어제 엔비디아 올라가서 어째 졌어요. 백날 떠들어대봤자. 결과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저런 지금 이야기하는 통계가 물론 오차 범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 시장에서 이런 시장에서 내가 30% 안에 포함되려고 한다면 어떤 투자로 가야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중요하겠죠. 끼리끼리 노는 것보다 70%의 끼리끼리 노는 것보다. 어차피 사람은 유유상종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금 가격이 3.52% 상승했고요. 네, 실버 은이 2.01% 상승.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약간 그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렸어요. 뭐 달러 인덱스는 당연히 아까 보셨다시피 빠졌고 채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갔겠죠. 근데 이거 다 안 좋아요. 엉망이야. 이거 봐보세요. 서브텍스 원유도 마이너스 3.64% 빠졌죠. 브렌트도 마이너스 3.24% 빠졌죠. 그래도 야 선방해 주긴 했다. 서브텍사스 원유가 50달러 이하로 안 빠졌다. 천연가스도 마이너스 8.02% 빠지고. 달러 인덱스 야 처참하죠. 진짜 이게 무슨 아메리카 버스트니까. 진짜. 네, 오늘 그 CPI 지수 발표 나왔는데요. 시간이 되면 조금 이따 뭐 CPI 지수 좀 이야기하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 근데 뭐 하나 뭐 짚어볼 건 있죠. 그냥 살짝 짚어볼게요. 요거 인플레이션은 예상치보다 좀 낮은 수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제 뭐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었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에너지 가격이 급락했으니까. 그리고 주거비도 뭐 주거비에는 상승하긴 한데 전 상승률이 좀 줄어들었다. 근데 이런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다. 주거비의 상승률이 둔화됐다. 이런 부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경기 침체의 주요 지표들이에요. 경기 둔화에 대한 주요 지표죠. 특히 올라가야죠. 집값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어떤 이상한 국회의원이 이상한 말 해가지고 집값이 너무 높아요. 집값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집값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슨 집값이 떨어집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지. 매도자가 없잖아요. 유동성 물량이 줄어드니까.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시장에 돈이 많으면 당연히 거래가 활성화되겠죠. 그러나 관세 정책 이전 기준 지표이므로 그렇죠. 요번에 나온 지표가 관세 정책 이전의 기준 지표이므로 미래 인플레 경로에 대해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발표된 것이 관세 정책에
이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관세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데이터는 뭐 다음에 발표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가지수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아무래도 뭐 이 원인 자체가 에너지 가격의 급락이란 부분이라든지 뭐 요새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실 거 아니야. 뭐 서부텍사스가 그 브렌트 폭락해주고 주거비는 뭐 잘 모른다 하더라도 뭐 다 이게 기본 자체가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시장도 하락했다. 관세 이슈로 전반적 위험 회피 성향 확대. 네, 비트코인의 79,878달러, 마이너스 2.95% 하락했고요.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6. 이더 쪽도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6.70% 하락했다. 솔라나도 마이너스 5.25%. 디지털 자산도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며 위험 회피 심리가 발동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대상 고율 관세 강화 정책 145%는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5%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되면 또 145%가 아니라 200%될 수도 있고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불확실성이. 그리고 오늘은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급락했다. 그리고 뭐 전일 급등분에 대한 차익 실현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오늘 어제 상승했다가 오늘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N장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빠진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봐야 될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심각한 건 아닌데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모멘텀 투자자 분들에게는 좀 심리적인 위협감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은 뭐 큰 상관없죠. 뭐 오히려 하락하면 더 좋죠. 가치 투자하는 분들은. 원자재, 국채, 달러,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군에서 또 변동성이 확산되고 있어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국면. 근데 특히 지금은 그런 게 있죠. 리스크 관리야 뭐 어차피 위험 자산에 투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하시는 거는 뭐 당연히 위험 자산이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리스크 관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이 커지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더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긴 하죠. 왜냐면 이제 상승장일 때는 그나마 뭐 어차피 조정받았다 다시 올라가니까 상승 괜찮긴 한데 지금은 뭐 하락장이니까 단기 급락 후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정책 방향의 명확화 이전까지 리스크 축소 중심의 포트폴리오 운용이 권장됩니다. 뭐 리밸런싱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이야기해졌고 제가 뭐 블로그에도 문서로도 올려드리고 했기 때문에 뭐 리밸런싱은 요새는 뭐 굳이 그리고 제가 방송에 그 포커싱을 뭐 오늘 뭐 미국의 지수가 뭐 급락했어요. 뭐 어제는 뭐 급등했어요. 이거는요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안 중요해요. 모멘텀 투자자분들이나 중요하지.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모멘텀 투자로 해가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야 뭐 확률 게임이니까. 그건 뭐 그분들의 습성이니까 모멘텀 투자자분들의 습성이니까는 그분들은 이제 그거 하나 갖고서 뭐 어떤 감정에 대한 어떤 카타르시스는 아닌데 감정에 대한 어떤 흥분도를 느끼시긴 하고 뭔가 몰입도가 있긴 하겠는데 근데 이제 가치 투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변동성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죠. 그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 오늘 급락했어요. 뭐 어제 급등했어요. 이거는 그 애들 장난하는 거고 제가 뭐 아니 저기 애들 장난이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하겠지만 예,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그 가치 투자 관점은 경제인 거죠. 경제 자체가 확정된 불확실성 국면에 진입한 부분이 그리고 어제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잘 운영할 것인지
그게 지금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뭐 올라왔어 떨어졌어 그뭐 이야기해서 뭐합니까? 별 의미도 없는 이야기, 쓰잘도 없는 이야기. 가치 투자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 모멘텀 투자자분들이랑 뭐 거기에 휘말리는 것뿐인 거지. 유럽 증시는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래도 유럽 증시는 이제 이게 미국 증시이 최근 시장의 돈의 흐름의 방향이니까 좀 미국 증시 관점에서 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채권금리, 네, 트럼프의 관세 나침판은 채권금리가 방향타다. 이렇게 좀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긴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채권금리를 계속 보셔야 하긴 하겠죠. 가치 투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근데 거의 뭐 제가 이거 그렇잖아. 뭐 이것도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이것도 제가 이미 몇 년 전이라 작년에 다 그려드린 거잖아. 뭐 아니라 할까 제가 그려드린 그대로 시장이 움직이잖아. 뭐 제가 맞췄다 안 맞췄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튼 간에 지금의 맥점 포인트는 채권 금리를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은 이제 또 부각된 게 뭐냐면 달러예요. 달러는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그 느낌적인 느낌을 아시잖아.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 100선까지 떨어졌으니까 느낌적인 느낌은 아시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뭐 오늘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컸고 롤러코스터긴 합니다. 그러긴 한데 저는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기술적 관점으로도 이야기해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하락했을 적에 뭐 마이너스 4%면 큰 폭의 변동성이긴 하죠. 그건 변동이에요. 그냥 변동이에요. 아까 빅스 지수 보셨잖아요. 빅스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있는 위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만약에 이거를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은 이렇게는 아니죠. 만약에 뭐 전적을 깼다. 이렇게 해서 전적가 깼다. 이러면은 오늘 시장이 충격적이었다라고 받아들여도 뭐 무방하죠. 근데 뭐 이건 어제 올라간 게 있는데, 나스닥이 12점 고가로 12.67%까지 올라갔는데 뭐 여기서 올라갔다가 단지 뭐 약간, 그리고 지금 보시다면 하락 잉태형 망치형 십자형 캔들 나온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지지 라인이잖아. 그러면 뭐 그냥 아주 일반적인 뭐 N장 파동이잖아요. 되게 기본적인 파동이니까 이거 갖다 뭐라고 감나라 배나라 떠들어대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하지. 그러면은 추세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추세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내려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하락삼각형 패턴이잖아. 그럼 결국에는 뭐 여기인 거죠. 그럼 지지하면 여기잖아요. 그럼 올라갔다 지지하면서 그래도 강세 패턴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지 라인이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지지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한번 쳐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그냥 잔파동 정도의 의미인 거예요. 잔파동 정도. 근데 그런 건 있죠. 미국 증시인데 왜 이렇게 잔파동이 커요? 미국은 경제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큰 거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좀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지금 시장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싶다고 한다면은 여기 오늘 그 이전 전저가 있잖아요. 14,784선. 네, 14,780선. 네. 아니면 뭐, 요 정도. 여기를 깨야 돼요. 그래야지 뭐 심각하게 받아들여도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변동성만 큰 거지. 그리고 이거는 변동성 큰 거는 좀 과매도의 영역도 있어요. 과매도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좀 빠질 적에 약간 에스컬레이션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20%를 기반으로 해서 빠진 거잖아요. 그래도 10% 정도로 된 거잖아. 그래도 약간 10% 정도 좀
감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등 정도는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이런 부분이 되긴 하겠죠. 그리고 제가 뭐 미래의 경제에 대해서 제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되게 기본 파동이에요. 이건 기본 파동이니까 그냥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본 파동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오늘 시장은 요 정도 이야기하고 뭐 CPI 지수는 크게 다룰 건 아닌 것 같아요. CPI 지수는 뭐 아까 포인트만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료는 상세한 자료는 내 블로그에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거고. 이거에 다 올려드렸어. 여기 2025년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뭐였지? 네, 요 정도면 뭐 시황은 체크를 한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시황 체크한 것 같아. 이거 이 정도 됐어요. 시황은. CPI는 뭐 아까 체크해드렸고 맥점.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있죠. 뭐 오늘 또 PPI 지수 발표 나잖아요. PPI 지수도 중요하지. 또 PPI 지수 보고. 근데 지금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약간 변동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충격적인 것 같진 않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증권 시황은 요 정도 이야기할게요.